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목적은 피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윤기 나는 검은 머리에 새빨간 입술,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녀의 이름은 바토리 에리제베트입니다. 바토리 가문은 수많은 왕족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유럽에서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1티어급 명문 가문이었죠. 당시 바토리 가문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토리 에리제베트는 15살이 되던 해 헝가리의 총사령관급의 지위를 가진 귀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사령관이라고 해도 그녀의 혈통과 지위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죠.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유럽의 엄격한 관습도 바토리의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바토리 에리제베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 바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가 동유럽을 침공하며 그녀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바토리 가문의 근거지 트란실바니아와 헝가리는 오스만 군대의 주요 침략지였고, 1604년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하던 바토리 백작 부인의 남편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렇게 바토리 백작 부인은 44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죠. 자, 그 뒤로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고나기를 금수저, 아니 비브라늄 수저에 이제 남편의 재산까지 더해져 성주까지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녀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토리 백작 부인은 노화가 시작되며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그녀의 혈통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유럽 가문은 막대한 재산과 영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근친혼을 많이 했는데, 그로 인한 정신 이상이나 기형아들이 태어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녀 역시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하고 괴팍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죠. 바토리 백작 부인의 광기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날 하녀가 실수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녀를 폭행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요즘 주름이 늘어서 짜증이 나 죽겠는데 니까짓게 감히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뽑아? 얼마나 세게 하녀를 때렸는지 바토리 백작 부인의 얼굴에는 하녀의 피가 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젊고 아름다워 보였죠. 그날 이후 그녀의 피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녀들에게 부탁해 조금씩 피를 얻었죠. 하지만 점점 피에 대한 갈망은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지에 사는 농민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성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죠. 당연히 그 처녀들은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토리 백작 부인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에 사용되던 고문 도구인 아이언 메이든을 사용해 처녀들의 피를 짜냈는데, 이것은 긴 못이 박힌 원통에 사람을 집어넣은 뒤 천장에 매달아 흔들어 피를 뽑는 실로 잔인한 방식의 고문 도구였습니다. 바토리 백작 부인은 처녀들의 피가 떨어지면 그 아래에서 샤워를 하는 끔찍한 짓을 즐겼죠. 이런 일이 계속되자 결국 농민의 딸들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바토리 백작 부인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죠. 바토리 백작 부인은 타깃을 귀족의 딸들로 바꿨고, 귀족의 딸들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녀는 성 안에 귀족 여학교를 설립했고, 선착순 25명만을 입학생으로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대귀족 가문인 바토리에게 줄을 대기 위해 귀족들은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딸들을 학교로 입학시켰고, 그렇게 귀족의 딸들 역시 차례차례 바토리 백작 부인의 희생양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에 한 여학생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왕은 즉시 바토리 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성 안에는 끔찍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차마 다 처리하지 못한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바토리 백작 부인에 의해 살해된 소녀들의 수는 무려 600명이 넘었죠. 이렇게 경악할 만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에 따라 귀족은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토리 백작 부인은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탑의 꼭대기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독방에 갇힌 지 4년 만에 자살을 택했고, 사망 당시 나이는 5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바토리 백작 부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그녀가 재판을 받기 직전 그녀의 시녀들이 모조리 사형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그녀의 무죄를 입증해줄 증인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나 빨리 시녀들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바토리 백작 부인이 죽고 난 뒤 그녀의 사촌 오빠이자 헝가리의 왕이었던 마티아스가 그녀의 재산을 몰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바토르 백작 부인의 막대한 재산을 탐냈던 왕이 작정하고 꾸며낸 음모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의혹은 중세시대에 성인의 신체에서 피를 뽑아 목욕을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인의 피의 용량으로 욕조를 가득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피로 목욕을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오히려 해로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이쯤 되면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과연 그녀는 온갖 고문 도구를 이용해 600명을 넘게 죽인 연쇄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